때이른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 거리 곳곳에는 더위를 줄이는 시설들이 조기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여름은 예년보다 더 더울 거란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직업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들여다보는 연속기획 새시대 미래교육. 오늘은 글로컬 최첨단 미래산업학교로 도약하고 있는 영남공업고등학교로 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아직 6월 중순인데도 대구 날씨를 보면 거의 한여름 수준입니다. 거리 곳곳에는 폭염을 줄이는 시설들이 조기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여름은 예년보다 더 덥다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김민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진 한낮의 신천 둔치.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가운데 산책을 나온 시민들의 수는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다리 및 그늘은 최고의 쉼터입니다. 너무 뜨거워갖고 몰친 사람들이 전부 그늘에 가서 쉬고 있어요. 아침에 나옵니다. 아침 새벽에 서늘할 때 산책하러 나오고. 양산 쓰고 다녀야지. 그냥 남자들도 양산 많이 쓰고 다니는데 그냥은 잘 못 다녀요. 더위 먹어요. 거리 곳곳에는 쿨링 포구를 비롯해 더위를 피하는 시설들이 조기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대구 도심 한가운데에는 살수차가 등장했습니다. 뜨겁게 달궈진 도로에 물을 뿌려 도심 열기를 식힙니다. 예년보다 일주일이나 빨라진 폭염에 각 지자체는 폭염 저감 대책을 세우는 등 비상이 걸렸습니다. 살수 차량은 자체 보유 차량 1대, 임대 차량 1대, 총 2대를 운영하며 폭염특보 시 1일 3회 이상 살수 작업을 실시합니다. 중구 관내 폭염을 대비한 폭염 경감 시설로는 쿨링포구 20개소, 그늘막 85개소, 무더위 쉼터 96개소, 수경시설 15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는 예년보다 폭염이 더 강하고 더 오래 갈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좀 더 지속성이 강하고 또 강도 자체도 저희가 다른 국가들에서 겪고 있는 폭염 숫자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강하지 않을까, 이런 강한 폭염 발생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주 기록적인 수준은 아니겠지만 올해도 상당히 좀 덥다. 그리고 평년보다 많을 거다. 때이른 폭염에 온열 환자도 급증해 현재까지 대구 경북에만 13명, 전국적으로는 81명이나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나 늘었습니다. 대구지방기상청은 물을 자주 마시고 야외 활동 시간을 줄이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네, 저희 BTV 대구 방송은 직업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들여다보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과정을 살펴보는 연속 기획을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글로컬 최첨단 미래산업학교로 도약하고 있는 영남공업고등학교를 취재해봤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영남공업고등학교는 전통적인 산업 구조를 뛰어넘어 최첨단 미래산업학교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미래 사회를 선도할 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과정을 운영합니다. 우리 영남공업고등학교는 제조업 중심의 전통적인 학과 구조를 개편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스마트 팩토리 기반의 최첨단 산업학교로 거듭나기 위해 대대적인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대구 섬유산업에 역군을 배출해냈던 영남공업고등학교 섬유공학과는 이제 인공지능 기술과 디자인 교육을 접목한 스마트 패션 콘텐츠과로 거듭났습니다.
글로벌한 섬유 패션 업계가 요구하는 현장 실무와 전문 지식을 습득해 텍스타일 디자인 제작은 물론 스타일링에서 유통, 개인별 창업에 이르기까지 수준별 학습을 제공합니다. AI 기술을 이용해 고객의 취향, 체형, 스타일 선호도에 맞춘 맞춤형 의류를 제작할 수 있고요. 디자인의 초안, 작성부터 패턴 만들기, 원단 자르기까지 모든 생산 과정을 자동화할 수 있어 의류의 제작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되고 있는 산업 구조의 변화에 기존 전자기계과와 자동화 기계과를 스마트 융합 제어과로 재편했습니다. 인공지능 등 핵심 기술을 보유한 인력을 양성하면서 로봇 분야 스마트 팩토리 중심 학과로 탈바꿈했습니다. The Smart Convergence Control Department is a department that trains technical talent needed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based on education on robots, semiconductor equipment and maintenance, 3D printing and FMS in response to changes in the industrial demand due to the automation processes. And I will learn new technologies necessary for the future industrial society and become a global talent who can advance into the world at Yeongnam Technical High School. 수성구 유일의 특성화고인 영남공업고등학교는 수성알파시티, 수성구청과 협약을 체결하고 글로벌 직업교육을 함께 추진합니다. 경북대학교와 영남이공대학교, 대구디지털진흥원과 대경 ICT 산업협회 등이 이 학교 학생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수성구청에서는 저희 수성구의 영남구 특성화고등학교인 영남고등학교에 많은 지역 학생들이 정주해서 취업하고 그다음 디지털진흥원이나 지역에 있는 기업체에 남아서 정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영남공업고등학교는 AI, 블록체인, 빅데이터 산업을 견인할 소프트웨어과를 신설하고 반도체 전자과와 배터리 전기과로 재구조화를 시도하는 등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는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영남공업고등학교는 프로젝트 수업, 캡스톤 디자인, 기업과 연계한 인턴십과 같이 학습자 중심의 수업을 적극적으로 도입했고 1인 1 디지털 기기를 지급해 AI나 에듀테크 활용 수업을 운영하는 등 미래 역량을 갖춘 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코로나 이후 대다수의 상권이 침체된 가운데 서울 마포구는 젊음의 거리 홍대 상권을 살릴 타겟책으로 레드로드 사업을 시도 중입니다. 도로를 붉게 칠해 의미를 부여하고 구역마다 각각의 감성을 담은 거리를 조성한 건데요. 현재 방문객 증가와 매출 신장이라는 유의미한 변화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딜라이브 TV 조성엽 기자입니다. 홍대를 관통하는 붉은색 길. 마포구는 코로나 이후 침체된 지역 상권을 살리겠다며 호기롭게 홍대 거리를 변화시켰습니다. 오래된 시설물을 철거했고 무대와 공연장, 편의시설을 추가했습니다. 불뚝 산업도 없고 스타트업 유치도 어려운 우리 마포구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관광산업 활성화만이 살 길임을 다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홍대 거리 특유의 감성을 더 돋보이게 하는 전광판과 야외 무대 등의 장치들은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매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예전에는 많이 사람들이 여기엔 없고 저 위쪽에만 많았었는데 이런 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밑에 있는 거리도 알고 또 코로나가 끝나고 상권들이 더 살아날 수 있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볼거리가 많이 생기고 원래는 그냥 지나가는 길거리였는데도 그냥 중간중간 이렇게 있으니까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그런 것도 있고. 행인이 가방을 내려놓고 피아노 연주를 시작합니다. 여전히 홍대 앞은 거리 예술의 상징과도 같은 곳입니다. 홍대 레드로드가 첫 선을 보인 건 지난해 5월이었습니다. 경의선 철길부터 홍대거리, 당인리 발전소까지 이어지는 2km 길이의 길을 변화시킨 것. 길은 아론부터 알텐까지의 구역으로 나뉘는데
구역마다 각기 다른 특색이 있습니다. 레드로드의 시작점인 아론과 R2 구역은 음식점과 카페, 버스킹 거리로 채워져 있습니다. R3는 아담하지만 감각 있는 의류 상점과 액세서리 가게들이 줄을 이룹니다. R4는 화려한 색채를 가미한 디자인의 축제 거리입니다. R5는 지역 예술가들의 그림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로드 갤러리가, R6는 노상주차장을 없앤 자리로 다채로운 색감의 광장을 조성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매출 신장 등 상권 변화는 일어났을까? 이를 증명하는 여러 지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K-뷰티 쇼핑의 필수 코스로 꼽히는 한 업체의 경우 409%의 매출 신장률을 보였고, 한 카드사 조사 결과 10대와 20대가 주말 외식을 위해 자주 찾는 지역 1위로 홍대 일대가 꼽혔습니다. 또한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레드로드 조성 전 12.2%에서 조성 이후 9.8%로 감소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이나 한국부동산원의 임대 동향 조사 보고를 자료를 참고했을 때 레드로드 조성 전과 조성 후의 관광 소비 통계를 비교해 봤을 때도 전국 평균 대비 더 상회하는 그런 관광 소비가 발생했다는 그런 데이터도 확인할 수 있었고, 상권 변화에 대한 체감은 무엇보다 상인들이 가장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홍대 소상공인 번영 회장은 레드로드 사업의 효과는 만점이라며 R1과 R2 구역의 경우 100% 이상, R3와 R4 구역은 30%에서 40% 이상의 매출 신장을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효과가 100점 만점이죠. 그거 없었으면은 여기 홍대 다 죽었어요. 1년 만에 그냥 딱 헐어버리고 너무 좋게 해놨잖아요. 그 다음에 이쪽 앞으로 올라오면서 그 레드로드 3 쪽에 웅벽 있던 거 다 털어가지고 사람들 쉼터로 만들고 현대판 기적이다. 거기는 사실 그 상인들은요, 권리금이 최소한 1억 이상씩 올랐어요. 상인들은 또 단순히 길의 색깔을 바꾸고 특정 시설을 설치한 것에 불과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거리의 의미를 재부여하고 거점화한 것에 큰 점수를 줘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가게 매출의 손님이 80% 70%가 외국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관광객들이 모이게 되는 그 계기가 넓은 광장들이 자리하고 있고, 또 버스킹 공간도 있고,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자연스럽게 입소문이 퍼져서 외국에. 홍대가 단순히 상업에만 집중된 곳이 아니라 거의 365일 버스킹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레드로드 하면 이렇게 문화가 있는 곳, 예술이 흐르는 곳, 이렇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홍대만의 독자적인 생존 전략이 통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여기에 상인들의 자구적인 노력까지 더해진다면 경쟁력이 더 높아질 것이란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지역을 찾는 사람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투자 같은 것들을 자기들의 수익에 하다못해 1%만 내놓더라도 홍대 같으면은 그게 상당히 의미 있는 재원이 될 수 있거든요. 한때 부흥의 시간을 보냈지만 점차 쇠락의 길로 접어든 수많은 거리들. 홍대 거리는 90년대 명성을 이어 레드로드라는 이름으로 다시 부활의 기운을 내뿜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주성엽입니다. 나라를 위해 모든 걸 헌신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가 안장된 국립현충원. 그런데 현충원에는 국가에서 공인한 친일파 11인이 독립지사들과 함께 안장돼 있습니다. 이들 중 서울 현충원에만 7명이 잠들어 있습니다. 양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의 아버지시여. 국립서울현충원 장군묘역에 안장된 대한민국 초대 육군참모총장 이웅준의 묘비에 적힌 글귀입니다. 개화의 선구자로 호국의 간성이었다. 해방 대한민국의 국방부 장관 신태영 역시 같은 장군묘역에 잠들었습니다. 군의 아버지, 호국의 간성. 하지만 이들은 모두 국가에서 공인한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입니다. 신태영과 이응준은 모두 1914년 일본 육사를 졸업하고 45년 해방까지 일제의 군인으로 30년을 부역했습니다. 30년을 일본군으로 침략에 앞장섰던 이들이
해방 후 우리 국군의 요직을 꿰차며 현충원에 안장된 겁니다. 우리가 일본 육사를 졸업해서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일본군을 탈출해서 독립에 가담하자라고 이제 약속을 했거든요. 김경천, 지청천, 이응준 등이 약속했는데 김경천, 지청천은 그 약속을 지켜서 3.1운동 이후에 일본군을 탈출해서 독립군이 되고 지청천은 나중에 광복군 총사령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약속을 했던 이응준은 그 약속을 어기고 해방 때까지 계속 일본에서 고위급까지 갔고 연세대학교의 전신 연희전문학교의 초대 총장 백낙준도 국가공인 친일파. 그는 교육자, 언론인, 종교인으로 활동하며 적극적으로 친일 부역에 앞장섰습니다. 일본의 침략을 대동아 공존과 공영, 세계 평화를 위한 정의의 옹호로 평가했을 정도. 그랬던 그의 묘비엔 민족을 붙들고 살리는 방도가 교육에 있음을 알고 일생 사업으로 교육에 종사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에게 어떻게 고마움을 표시할 수 있겠어요? 현충원이 이제 그런 거를 국민들에게 강요하는 공간이 되고 있다는 것,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나라가 위기에 몰렸을 때 이 나라 위에서 이렇게 몸 바칠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는가? 이거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일본 만주군 간도 특설대 중대장에서 국군 1군 단장으로 화려하게 변신한 김백일. 일본군 독립중포병 중대장에서 국군 포병감으로 올라 포병의 아버지라 불리는 신흥균. 을사늑약 당시 법무대신 이하영의 손자 이종찬 역시 일본군 소자였지만 이후 육군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에 오르며 현충원에 잠들었습니다. 이들처럼 국가가 공인한 친일 반민족 행위자 11명이 현재 서울과 대전 현충원에 안장돼 있습니다. 이들과 불과 40-50m 거리에는 독립운동을 하다 희생당한 애국지사와 순국 선열들의 묘역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양진호입니다. 대구에서 국내 최초로 문을 연 미술 전문 도서관, 아트도서관이 개관 10주년을 맞았습니다. 개인이 사재를 들여 만들었는데 국립중앙도서관도 없는 희귀 자료까지 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10년 세월이 지나면서 도서관, 갤러리, 카페, 미술관, 체험학습까지 이뤄지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우성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술체험학습에 참여한 학생들이 저마다 개성 넘치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체험학습이 진행되는 곳은 국내 최초 미술 전문 도서관인 아트도서관. 교실을 벗어나 평소 사용하던 도화지가 아닌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 낯설기도 하지만 아이들의 창의적인 그리기는 거침이 없습니다. 아트도서관에 와서 미술을 더 잘 알게 되어서 기뻤어요. 연필이 스스로 움직여서 그림을 그렸어요. 여기 와서 그림 그리기가 더 마음이 편해졌어요. 아트도서관은 2014년 수성구에서 처음 개관했지만 2020년 불의의 화재 사고를 당한 후 달성군 가창면으로 이전해 재개관했습니다. 허두한 관장이 40여 년 동안 사재를 들여 수집한 5만여 종 10만여 권의 자료 중 60% 이상은 국립중앙도서관에도 검색되지 않는 귀한 자료들입니다. 포털 사이트에서도 검색되지 않는 귀한 자료들이 많고 대구시 통합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검색하면 소장처가 아트도서관만 나오는 소중한 자료들이 상당수입니다. 미래 세대에 물려줄 미래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그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지금도 꾸준히 자료 수집도 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국내외 작가의 작품집, 시각예술 희귀본 등을 갖춘 미술 전문 도서관으로 전국적 명성을 얻었지만 화재로 많은 자료들이 소실되는 아픔과 위기도 겪었습니다. 공든탑도 무너지는구나를 생각했지만은 또 다시 공들여 탑 세우면 되겠네 해서 그런 의지로 해왔고 그리고 제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새로 단장한 도서관은 도서관 기능을 넘어 미술 전시회를 여는 갤러리, 카페, 체험학습장, 작은 음악회 공연 등 다양한 문화 행사가 가능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다만 정부나 지자체, 기업의 도움 없이 개인 사재를 들여 운영하다 보니 재정적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또는
기업에서 같이 콜라보할 의사가 있습니다. 간송 전영필 선생님께서 그 시기에 자산을 틀어가지고 그 많은 문화재를 수집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그걸 볼 수 있겠습니까? 10년의 세월을 보내며 대구의 차별화된 문화 콘텐츠로 자리매김해온 아트 도서관이 다가오는 10년에는 어떤 도약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오는 18일 의료계 집단 휴진이 예고된 가운데 대구의료원은 정상진료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의료원은 의료계 집단 휴진 시 단계적으로 평일과 주말 진료 시간을 연장하는 등 정상 진료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전공의 집단 사직 등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됐다며 대구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 현 상황에 동요하지 않도록 진료 공백 최소화에 힘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달성군이 클린로드 가동을 재개했습니다. 화원읍 명천로와 화암로, 다사읍 대실역 일대 약 3km 구간에 설치된 클린로드는 오는 8월까지 지표 온도가 46도가 넘거나 초미세먼지 농도가 75 마이크로그램 이상일 때 자동으로 가동됩니다. 클린로드 시스템은 여름철에 노면 온도를 6도에서 최대 10도까지 식혀 열섬 현상 완화에 효과적이고 도로 위 먼지도 시선에 미세먼지를 20% 정도 줄이는 역할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달성군이 대구 기초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했습니다. 군청 민원인 전용 주차장에 있는 주차구역 2면을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으로 정하고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달서구가 다음 달 6일과 13일 MBTI를 연계한 데이트 행사를 열기로 하고 이 행사에 참가할 미혼 남녀 각각 10명을 모집합니다. 달서구에 살고 있거나 직장이 달서구인 25세 이상 39세 이하 미혼 남녀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구 근대역사관이 오는 19일 식민지 조선 그 삶의 모습을 주제로 역사 문화 강좌를 개최합니다. 강연자는 한양대 사학과 박창슨 명예교수로 선착순 30명을 모집합니다. 중구청이 무허가 간판을 설치한 공인동, 삼덕동 소재 업소를 중심으로 다음 달까지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군은 지난달까지 전수조사를 통해 양성화 대상 간판을 확정했으며 해당 광고주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저희는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